여기는 서천인데요. 아트센터 나비 한옥이라고 여기서 주최해가지고 우리 동네 레전드 맵 정복기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제가 오늘부터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4번에 걸쳐서 아침에 3시간씩 하는데 이 서천을 둘러보면서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 앱을 이용해서 새로운 창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다이나믹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가지만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뭐 많이 써보질 않아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옥샵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도 기대가 되고 마침 이제 김 PD가 인왕산의 그 용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서천 골목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 건데 골목길에 용이 나타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해서 나타내려고 했어요 마침. 그래서 이제 용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 인왕산에 올라갈 건데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 네. 이걸 통해서 에세이 같은 거. 에세이 형식으로 해서. 바쁜 일상 가운데 도심의 한복판에서 만난 수성동 계곡 느낌표. 입구에 보이는 경제 정선이 그린 수성동 계곡의 진경 산수화와 그것을 참고로 복원되었다는 기름교는 너무나 인상 깊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아줘. 여러 가지 얘기를 꼭 봐야 되지 않겠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니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인 거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건 너무 많아. 선생님의 술집과 그런 얘기 해주세요. 술집 술 마시고 산책하는 길인교. 자기가 덥다고 느낄 때는 까실까실한 게 좋고 춥다고 느낄 때는 이 부드러운 게 좋고 이 주위 온도에 따라서 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틀릴 것 같은데 오늘 좀 후덕지근하고 습기가 있으니까 까실까실한 게 좋은데. 역시 그때 기억이랑은 또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무슨 느낌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까실까실한데도 이게 거칠지가 않아. 우리의 화강암이라는 것은 몇백 년, 몇천 년을 비와 바람에 의해서 표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거칠어도 만지면 이렇게 까실까실하면서 부드러워. 참 말이 어감이 이상한데 까실까실하면서도 부드러워. 그죠? 그게 우리 화강암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을 지나면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너의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곳에 네가 있어. 안녕하세요. 통서예술인 정수현입니다. 오늘 오후에 김 PD와 또 우리 사진 찍고 있는 브래드 씨와 함께 인왕산에 오를 건데 인왕산에도 석굴암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거기에서 파란 띠용 청룡, 우리 저 좌청룡 우백화하듯이 그 청룡이 거기서 이렇게 도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사진도 찍고 또 스케치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나중에 제가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은 아주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그 인왕산의 어떤 역사라든지 전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산천은 유구하죠. 우리 인간들만 바뀌고 또 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이 저절로 납니다. 지금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부둥실이 있고 또 이파리들이 지금 더위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있다가 인왕산 석굴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잠깐, 정 작가님. 근데, 인간에다가, 유전자 이제 조작을 해갖고, 이 여자한테 임신을 시켜갖고, 거기서 용을 만들고, 뭐 비봉을 만들고, 백호를 만든다. 아니, 5천년 전에 그 성경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뭐 소설 쓴 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영지 불독사 가면 그 전설이 있잖아요. 중국 청년들이 뭐 용으로 변했다. 그 유전자 조작설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좀 허구적인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 기술로 봐서는 있을 수 있는데, 만약 5천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은 드는데, 중요한 거는 뭐, 설화가 됐던, 신화가 됐던, 전설이 됐던, 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해오는 건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들으면은, 그냥 참조하고, 뭐 믿는다기보다도 참조하고 또 응용할 거 있으면 응용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천년 전이 지금보다 과학이 더 훨씬 발달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과학이 더 지금보다 훨씬. 우리는 지금은 완전 기초적인 아날로그에서 살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 비봉 만든 자리. 가보죠. 거의 다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요. 네, 카메라 보고 빠져. 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가자! 어떡하죠 이제 그러면서도 나도 그 수성동 계곡을 색조는 틀리게 붉은 산수로 한번 그 계곡을 그리는데 산 등성이나 바위는 아주 굵고 그 물의 흐름은 계곡의 물이 흐름은 흰 여백으로 한번 그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거기에서 영감이 됐네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자연과 저기 이렇게 동화가 되는 인간은 그 조선시 그때 후기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 자꾸는 시울이 밝아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앞으로 AI에 대한 세상이, 정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세상이 변화갈 거나. AI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AI의 폐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모든 문명이 발달하면은 거기에는 명과 암이 항상 존재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세상하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저같이 또 창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AI를 통해서 아주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AI를 좀 많이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비 아트센터에서 이제 AI를 가지고 우리 콘텐츠 만드는 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가 저한테는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여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AI를 공부를 해서 이 사회에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의 어떤 출연에 대해서? 저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A팀에 같이 이제 교육받는, 태권사진관 친구가
그분이 이제 전문가죠. 네. 제가 AI에 대해서 이제 작품을 봤는데 이건 뭐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아트나비 한국에서 사저국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작품을 봤는데 한 작가, 여성 작가분, 그 신정옥 작가라는 분인데 슈가보다 더 느낌이 좋은 거예요. AI가 그린 건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가, 그런 상황이 좀 나오더라, 이거에. 그래서 생각을 좀 저도 바꿔봤다. 그런데 아직도 비춰도 안 된다. 예, 아직도 비춰도 안 된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 AI 뭐 하나 있고, 뭐 두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뭐 구글, 근데 미국 거는 구글 위반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아트나비에서, 진짜, 이 미래를 위한 어떤 가공하는 AI. 이를테면 지금 시스템은 챗GPT에서 글을 쳐내서, 그걸 들어가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가서, 거기서 또 만들어갖고, 또 거기서 다른 플랫폼 이런 복잡한 과정이란 말이죠. 예, 저는 앱을 하나로 통일하자 이거지. 나비아트 앱. 거기서 챗GPT도 되고, 거기서 가장 최적으로, 플랫폼을 찾아서, 이 나비 아트 센터의 그 앱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지. 그 통합 솔루션을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끌고 간다는 어떤 구글도 못 따라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구글도.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접하는 그 챗봇, 예. 또 뭐 미드저니 이런 거. 미드저니. 그거를 뛰어넘는 이미 이 다른 유형의 그 어떤 플랫폼이 나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원클릭으로 모든 게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AI 이쪽 세계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또 아주 더 창의적으로 컨텐츠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이 곧 마련되리라 봅니다. 많은 기업들이 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나비 아트 센터가 이제 99년도부터 미디어에 관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한 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제 우연히 여기에 조인이 돼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잘 지켜보고 또 우리도 또 코멘트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 기업이 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하나, 이제, 지금은 AI라는 게 우리가 시켜야 얘가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지.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말로 해도 얘가 이제 말을 번역해서 이제 지가 실행을 하는데, 내가 생각만 갖고 얘가 읽는 거야, 컴퓨터가. 예,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기술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뇌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장착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파동, 신호를 그 칩이 받아서 칩이 이제 전자기기 핸드폰을 연결이 돼서 무선으로 정보를 줄 수가 있죠. 그 기술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거 가능하다 보죠.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지금 개발 중에 있지 않을까, 어디선가는. 셉니다. 지금 뭐 달나라 화성까지 가는데 그걸 못 하겠습니다.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지금 챗GPT에서 코드 인터프린터라고 또 생겼는데 거기에 사진을 넣고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상상한 이상의 어떤 사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전에 이제 컬러로 바뀌고 얼마 안 됐을 때 흑백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흑백 사진을 찍어서 흑백 이 프린팅을 하고 뒤에 없는 산을 사람 손으로 그려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AI에서 그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혼자 찍었는데 뒤에 산도 집어넣고 뭐 냇가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리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기가 부족했던 이 부분들이 채워질 수도 있고 공상적인 뭐 사진도 가능하고 가장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광고 사진이나 광고 영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뭐 TV 광고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렵게 촬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궁금한 게 AI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AI가 인간을 지배한다? 나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뭐 지금 어디 뭐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내가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뉴스에 나왔다니까. 이거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뉴스에 테스트를 한 거야. AI 몇 명을 만들어 놓고 이 기자들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게 뉴스 나왔어요. 우리나라 아니 뉴스. 그거는 지배를 한다는 것보다 기계가 이 기자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가 바뀔 것이냐. 더 많이 알고 그 데이터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 전기 뽑아버리면 컴퓨터 못 쓰는데 전기 뽑아버리면 AI가 무슨 소용이요? 안 그래? 근데 그거는 그런 상상은 아니라고. 아,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인간도 밥을 안 주면 죽잖아. 죽지. 물론 뭐 로봇이든 AI가 됐든 이것도 전기 안 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난 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인간 이걸 AI를 구동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해. 맞지?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럼 우리도 꼭 AI 너무 AI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쪽에 전기 쪽도 우리가 같이 갖고 와야 될 일이지 않나. 그래서 뭐 영화를 보다 보면 어디 가서 내 코드를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로봇가 살고. 그런 거 근데 아니야? 저항 제로 이 초전 세상에서는 그러고 코드를 안 꽂아도 저기 있는 거를 전기량을 선이 연결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내 끌어서 쓸 수도 있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그것도 아날로그라니까. 그건 이미 나와 있어, 병조야. 무선으로 전기 끌어 쓰는 건 이미 나와 있어. 나는 삼성 핸드폰 이런 걸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건 이미 핸드폰에 배터리 전기 충전하잖아. 네 말대로 천 없이 저기서 너는 그렇게 전기 여기다 충전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내가 발명하고 싶은 그 핸드폰 갤럭시는 앱에서 충전하자 이거지. 앱에서 가능한 얘기야. 네 말대로 아까 말한 초전도 딱 배터리 삼성 배터리 다 충전 이게 없구나. 그럼 앱을 딱 켜. 야 충전 얼마치? 뭐 5,000원 오케이. 쭉 받아갖고 충전 쫙. 이 시대가 오야 된다는 거지. 갤럭시가 진정하게 가려면 삼성이 먹으려면.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서 이렇게 야 병조야. 근데 진짜 궁금한 게 AI가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줄 수 있을까? 당연히 되지. 너는 된다고 봐? 응. 이 뒤에는 용머리인가 뱀머리인가? 영화 콩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거기에 저 킹콩하고 싸우는 뱀같이 생긴 거 있죠. 괴물. 그거네. 딱. 모양이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통영. 그리고 여기 보면요. 예. 여기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얼굴이. 사람 얼굴이 있다고 어떻게 또 그걸 사람 얼굴을 쓰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이에요. 이게요? 여기서 보면은. 잠깐만요. 인위적으로 된 거지만은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네. 예? 누군가 그렇게 해놨네요. 누군가 해놓은 거죠. 이거라는 거죠. 잠깐만.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그렇죠, 얼굴. 그렇죠. 이게 사람 얼굴. 네, 사람 얼굴이죠. 누군가 만들어놨네. 사람 얼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네. 아.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여기에 우리 안 가봤죠? 석굴암 산신각이라는 데 한번 가보죠. 산신각. 안에 살았죠. 이게 산신, it's mountain god. 한핀각.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이게 그 눈이었어, 아까. 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우리 구약 창세기에 보면 노예의 홍수가 일어났잖아. 그 홍수를 일으키려고 120년 동안
그 발전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발전소를. 비를 내리게, 그걸 만들기, 에너지탑을 만들기에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타기권 밖에서 때린 거지. 여기는 나비 아트센터 한옥 그 바로 앞 골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비 아트센터에서 어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용을 여기 서쪽 골목에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골목에 용이 나타난 형상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배경에는 인왕산을 두고 인왕산에서도 그 바위에서 용 얼굴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인왕산에서 용이 나와가지고 이 나비 아트센터 한옥 골목에 나타난 거죠. 저를 만나러. 네, 그거를 제가 스토리로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의 이제 후속편인 거네요. 네, 뭐 후속편이라고 해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이제 우리 김 PD 만나서 용 얘기를 듣고서. 근데 제가 마침 어제 아침 수업에서도 이미 얘기했거든요. 이 거리에 용이 있는 거를 표현하겠다. 그거는 만나기 전에 저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일치를 하는 건데 인왕산은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인왕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뭔가 스토리를 얘기하면 좀 더 풍부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은 더운 날씨였는데요. 김 PD하고 브레드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 만나서 경복궁 담벼락에서 인왕산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보이는 그 용머리 형상을 이제 이렇게 아침에 스케치를 했어요. 네, 아침에 이렇게 스케치를 했고 오후에는 이제 이 현장을 직접 이제 올라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9시에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에서 이 봉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청룡을 형상화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색으로서 이제 그려본 거고요. 내가 본 용은 다 좀 다르게 생겼지만은 이거는 바위에서 본 용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섭예술인 정수현입니다. 오늘은 금보성 아트센터에 우리 작품들 전시하고 있는 공간에 왔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최근에 만든 작품입니다. 나비 아트센터에서 소촌 체험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마침 김 PD를 만나가지고 용에 대한, 이 지역의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나비 아트센터에서 만드는 작품 주제에 용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용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도 용을 찾아서 이쪽 평창동 이 근처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마침 여기에도 용이 있는 거예요. 용이 이 블루 드래곤인데 이게 드래곤이 이게 저기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거고 이 블루 드래곤을 이렇게 토해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컬러들이 존재하는데 이 컬러들이 결국 그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 작가님. 네. 난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용 형상 같아. 네, 용머리. 용머리 같죠, 그죠? 네, 우연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붓으로 그린 게 아니고 물감을 그냥 추측을 해서 이게 우연히 나온 형상이에요. 이 전체가 물감을 묻힌 게 아니고, 물감 묻혔지만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한 거네. 네, 위에다 던지고 뭐 이렇게 뭉개고. 야, 그 내공이 보통 내공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우연히 된 거죠, 우연히. 예, 요새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재밌어요. 이게? 예. 재밌고 사실 여기 많은 컬러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또 겹쳐서 이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무지하게 그 레이어가 많은 작품입니다. 저는 이쪽 부분을 보고 AI AI 같다고 생각해요. AI라는 데이터 기자 다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예. 수많은 데이터가 지가 읽어서 최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데이터 같은 거. 그렇죠. 요 하나하나가 하나의 형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실사와 AI와 저도 AI를 그렇게 좀 어떤 여성 작가분을 통해서 나비 아트 교육에서
그 작품을 통해서 저도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까요? 뭐 그렇죠. 저도 그 GTP라 그러는데 그거를 써봤어요. 그걸 쓰면은 우리가 워딩을 집어넣으면은 그 워딩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인공지능 그 앱이 쭉 찾아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나비 아트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워딩을 쓴 걸 가지고 하나 작품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린 거를 별도로 이렇게 스캔해서 붙이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완성하는 거예요. 3D로. 뭐 3D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콜라주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디지털 콜라주가 되는 건데 일단 배경은 우리 스토리를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느낌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간에 그린 거를 그걸 배경으로 놓고 이제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디지털로. 그게 이제 우리 그 프로젝트의 완성 그 모델이 되는 거죠. 그게 나비아트에서 이번에 교육 과정에서 그걸 네, 교육과정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물론 이제 프로그램 안 와도 다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는 그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 위에다가 자기가 그린 거를 또 붙이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좀 더 한 단계 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는 게 보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용을 그린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관계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디지털 기술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을 활용해서 뭐 어딘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댄 대신 넌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뭐 현무 형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는 삼각산입니다. 삼각산이고 특히 요 지형은 비봉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금선사라는 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위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형상이 보이고요. 아마 봉우리가 비석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문헌을 찾아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무학대사라는 분이 관련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가 무학대사는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되겠는데. 작가님 네. 이번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네. 종착지에 왔습니다. 삼각산 금선사. 금선사. 저 뒤에 보이시는 암자 보이시죠? 바위 암자. 예. 저것도 일종의 석굴암이네, 석굴암. 석굴암이죠. 우리가 이제 인왕산에서도 석굴암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는 뭐를 만들었다? 거기서는 청룡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뭐를 만들었다? 현무를 만들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 12장 6장. 예. 민수기?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6장에서 말하는 그 여자가 애를 낳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였더라. 그게 바로 그곳이 여기다. 바로 여기다? 예. 그 7절이 뭐 어떻게 나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니 난이,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이 미가엘이 이거거든. 이 형상이거든. 미가엘이 그거를 완전히 천사장도 용을 부리거든. 저쪽 사탄도 용을 부리고. 오케이. 그 7장이 그 얘기야. 그래서 미가엘이 용을 부려가지고 그 사탄에 관련된 것들을 다 이렇게 진압을 했다. 거기에 이제 현무가 무기라는 거지. 고대 때는 큰 막 공룡 이런 것들이 무기였다는 거지. 네. 얼마나 좋겠냐고 사람도 안 죽고. 그렇지. 전쟁으로 할 때 막 하이브리드 인간 만들어갖고 그랬다는 거지. 참 유서 깊은 것입니다. 그렇네요, 아주. 이제 우리 1편 몽골편에 이어서 2편 아주 멋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아주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여기 한번 이제 템플 스테이 하러 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정 작가님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 난 AI에 대해서 정말 안 믿었어. 안 믿었어. 내 친구가 AI 전문가인데 컴퓨터 막 켜놓고 막 그거 하더라고. 야, 그래 내가 그랬지. 야 이런 거 누가 사? 퀄리티 너무 후져. 그래갖고 나 관심이 없었어. 근데 아트나비 교육을 받고 우리 신정욱 작가님 그림 보고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구나. 작품이 괜찮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같은 A팀이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괜찮았어. 거기에 대한 AI를 좀 잠깐만 AI가 인간을 따라올 수 있겠어 없겠어? 인간을 많이 따라오지. 그래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고. AI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AI를 통제하는 또 인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다 어떻게 변할 것 같아 AI가? AI가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 거라 생각하는 거지. 더 창의적이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빅데이터 베이스가 이제 AI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건 되게 다 좁은 범위인데 AI는 많은 범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더 도와줄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AI를? 그럼요. 나는 AI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전기가 없으면 AI는 구동이 안 되잖아. 아이 근데 뭐 전기 없어질 일은 없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어땠어요? 아트나비 교육이. 저는 어떻게 또 우연히도 제가 서촌을 좋아하는데 주제가 이렇게 서촌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좀 뒤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거를 또 예술로 풀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촌에 관련해서 뭐 제 어떤 추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촌을 또 이렇게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제가 방문했던 어떤 장소,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이 과거하고 그 서촌이 굉장히 과거하고 현재가 어떤 공존하는 시간의 그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시간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이번에 이제 주제를 택한 곳은 그 옥인동길. 그러니까 통일시장을 나와가지고 그 옥인동 골목을 지나서 그 끝에 다다르면은 수성동 계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복원된 걸로 알아요. 그 경제 정선에 그림이 있는 그곳, 그 기린교가 있는 아시죠? 근데 그곳이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곳에 어떤 시범 아파트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자연 경관이 이제 안 좋으니까 그걸 헐고 그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 정선의 그림에 기린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이제 과거를 그 그림을 보고 우연히도 그거를 이렇게 해체했는데 기린교 그 나무가 그 바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의 그 입구에 그 두 개의 기린교를 나란히 그 그림을 보고서는 그거를 똑같이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다 이렇게 설치한 거를 보고 경제 정선이 그린 그림 속으로 제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 풍경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거 지금 풍경으로 가는 것인지 경제 정선의 그림을 걷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공간을 가면서 제 자신이 거기에 있는 물과 나무, 꽃, 바람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어떤 치유의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험을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AI하고 접목을 시켜서 표현을 하나 이제 그런 궁금증으로 이 교육을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떠오르는 노래가 기억을 걷는 시간. 근데 가수가 누구예요? 넬.
넬. 기억이 오는 시간. 기억을 걷는 시간. 오케이.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나를 찾아와. 나도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교육해 주시는 그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강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되게 쉽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너무 잘 알려주시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배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채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옆에 박지영 선생님도 이렇게 개개인마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개인 지도하듯이 그분에 맞게 이렇게 잘 수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